네, 안녕하세요.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. 오늘은 SUV 잘 만들기로 소문난 쉐보레 특급 신차 2대를 준비했습니다. 지금까지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신차 트랙스 크로스오버, 그 다음에 정통 아메리칸 SUV를 꿈꾸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부분 변경입니다.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두 신차, 각각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. 와, 전면부부터 굉장히 날카롭게, 그러면서도 아주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는데요. 가장 최신의 쉐보레 디자인 패밀리 룩을 잘 닮아져 있습니다. 듀얼포트 그릴이라고 하죠. 위아래로 살짝 나눠놓고 정 가운데를 이 블랙 보타이 쉐보레 엠블렘으로 마련한 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, 우선은 이 주간주행 등도 굉장히 선 굵게 아주 길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, 세로 형태의 헤드램프 역시 꽤나 면적이 크게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, 전체적으로 차를 와이드하고 굉장히 풍부하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. 그릴도 마찬가지인데요. 유광 블랙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이 에어 인테이크와 함께 상당히 크게 뚫어놓은 점도 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옆모습은 이 차명을 아주 잘 표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바로 크로스오버. 전체적으로 차체 휠베이스라든지 길이는 상당히 길게 빼면서도 이 높이는 최대한 낮췄어요. 그래서 무언가 지상고는 알맞게 적당히 유지되면서도 듬직함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살린, 한마디로 SUV와 세단 각각의 장점을 절묘하게 버무려 놓은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긴 길이와 휠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높이는 아주 완만하게 떨어져서 도시명에 최적화된 정말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잘 전달해 줍니다. 조금 더 세부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이 차는 액티브 트림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타이어가 두껍고 이제 유광 블랙으로 처리한 깔끔한 휠 디자인도 아주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. 이 플라스틱 몰딩을 두툼하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감쌌다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. 이 차의 특징, 이 C필러로 내려오면서 살짝 완만하게 내려가는 요 뒷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뒤태는 디자인적으로 많이 노력한 모습을 보입니다. 우리가 보통 이 엔트리급이라고 하면 어딘가 체구가 왜소하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울 것 같은 이런 모습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대표적으로 테일램프 가장 끝단까지 상당히 눈과 눈 사이를 멀리 배치를 했죠. 그래서 뒤에서 딱 봤을 때 차가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잘 전달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트렁크 라인이라든지 은근 곡선을 꽤 많이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심심한 맛도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입체적이면서도 상당히 세련됐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, 뿐만 아니라 범퍼도 꽤나 두껍게 크롬 도금을 둘러서 무언가 화려함도 가미시켰죠. 그렇다면 이 옆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죠.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도 탄탄한 인지도를 쌓았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, 이 녀석도 부분 변경으로 많이 개선을 거듭했거든요.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트레일블레이저 앞모습입니다. 와, 솔직히 이 녀석도 이쁘긴 했지만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.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. 확실히 부분 변경답게 전체적인 크기는 유지하면서 이 디자인적으로 최대한 밀도감을 높게 형성을 해서 무언가 굵은 선과 면을 가득 실어 넣었습니다. 그래서 차가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잘 전달해 주고요. 확실히 정통 SUV 느낌이 납니다. 조금 더 이렇게 한결 꺾어지는 Y자 형태의 그릴을 비롯해서 조금 더 주간주행 등이라든지 세로형 헤드램프라든지 요즘의 쉐보레 디자인 룩을 너무나도 잘 아주 깔끔히 표현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 차는 조금 더 스포티한 성격을 지향하는 RS 트림이에요. 그래서 이 아랫부분도 꽤나 멋있는 범퍼까지도 추가해서 달려있네요. 옆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듬직한 SUV의 모습 그대로입니다. 확실히 다르죠. 네, 높이가 껑충 높고요. 지상고도 꽤 높아요. 이 부분은 트랙스 크로스오버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이 차만의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한결 멋있어진 아주 큼직한 사이즈의 휠도 저는 킬링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차체 컬러, 이 신규 컬러 새로 적용이 됐는데 시선을 끌기에도 충분하고요. 그 다음에 유광 블랙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도 상당히 세련미를 잘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외에 무언가 큰 기교를 부리거나 틀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. 당연히 부분 변경이니까 말이죠. 자, 뒤태의 특징은 이 램프 디자인에 있습니다. 안쪽 그래픽 구성을 살짝 모던하게 바꿔놓아서 전체적으로 존재감을 더 크게 부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범퍼 디자인이나 듀얼 배기구의 형태도 확실히 좀 멋을 더하네요. 이외에 블랙 보타이와 트레일블레이저 레터링, 그 다음에 AWD 4륜구동을 지원합니다.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는 없죠. 이런 부분도 차별화된 포인트이고, 전체적으로 블랙, 그 다음에 RS 빨간 색깔, 이 건빨 조합도 꽤나 멋있게 다가옵니다.
네, 트랙스 크로스오버 실내에 먼저 들어왔습니다. 와, 솔직히 저는 이 실내 구성 정말 박수 한 8번, 10번 이상은 치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정도로 진짜 멋있습니다. 구성 뭐 어느 부분 하나 크게 모나거나 빠지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이 패널 두 가지로 약간 겹쳐서 놓여져 있는데 진짜 세련됐거든요. 풀 디지털 계기판을 비롯해서 11인치가 넘는 이 거대한 와이드 패널 역시 마음에 들고요. 안쪽에 인포테인먼트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. 당연히 카플레이 다 지원이 됩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도 말이죠. 그 다음에 살짝 운전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. 공조장치라든지 각종 버튼들도 직관적으로 누르기에 아주 편리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살짝 안쪽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꺾어서 들어가는 이런 장식이라든지 이런 구성 굉장히 액티브하고 무언가 젊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. 저 가운데 센터 터널을 한번 볼까요? 이 부분은 또 실용성을 강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안쪽으로 꽤나 깊숙이 들어가져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컵홀더 깊이도 꽤나 되고요. 별도의 수납 공간도 하나 더 마련이 되어져 있죠. 부츠 타입의 일자 변속기도 최대한 패키징을 얇게 해서 무언가 공간 활용도를 더 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차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풍부한 편의 및 안전 품목입니다.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대표적으로 열선 핸들, 통풍 시트도 양쪽 다 되고요. 뿐만 아니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심지어 트렁크 높낮이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선루프 하이패스 뭐 크게 부족한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갖고 있는 이 실내 전체적인 아주 깊은 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제 자리를 바꿔서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랑은 완전히 맥을 다르게 합니다. 결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먼저 이 차는 RS 트림이라서 이렇게 D컷 형태의 타공 스티어링 휠도 참 마음에 들고요. 그 다음에 이 조수석 쪽에 이 대시보드와 센터 페시아가 내려오는 형상도 무언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랑은 다르게 수직적으로 딱 깎아져서 계단을 지어져 있죠. 그 다음에 센터 터널도 보세요. 이렇게 메쉬 타입의 장식을 넣어서 조금 더 볼드하면서도 이제 와이드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.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면의 와이드 모니터 같은 경우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같은 부품을 공유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성이라든지 직관성이라는 부분 참 좋아요. 굳이 뭐 말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반면에 트레일블레이저만의 더 강화된 이 편의 및 안전 품목이 눈에 띕니다. 앞서 설명드렸던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기능들 다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차 같은 경우는 듀얼 에어컨을 제공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조작이라든지 각종 이 버튼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놨다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렇게 체커기 버튼을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에도 도움을 주고요. 파노라마 선루프도 이 차는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선택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 차는 결정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얹었죠. 그래서 AWD 버튼까지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. 네, 트랙스 크로스오버 2열에 들어왔습니다. 1열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2열에 오면 거의 절정에 다다르네요. 미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준중형 SUV,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차들보다 더 넓고 더 광활한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로 실내 구성이 끝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일부러 앞으로 바짝 당기지도 않았어요. 그냥 B필러에 적당히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한 2뼘은 넓게 벌려야 닿을 정도로 엄청난 레그룸을 제공을 하고요. 심지어 이 밑에 바닥 보세요. 평평합니다. 그 어떠한 턱도 보이질 않죠. 성인 3명이 온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USB라든지 전용 송풍구라든지 편의 품목도 나름 알차게 다 탑재를 해 놓았고요. 물론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천장 안쪽으로 조금 더 깊게 파 놓아서 그런지 머리 이 헤드룸에 실질적으로 불편함은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팔걸이 겸용 컵홀더, 진짜 이건 거의 사기 캐릭터입니다. 그 정도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2열은 환상적입니다. 트레일블레이저 2열에 들어왔습니다. 솔직히
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공간은 조금 좁은 게 사실이지만 이 개방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 수 위입니다. 이렇게 이 천장을 전부 다 유리로 뚫어 놓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옆 유리창 면적도 훨씬 더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넓기 때문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시트 포지션이 꽤 높아요. 그래서 진짜 제대로 만든 SUV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잘 전달해 줍니다. 편의 품목도 열선 시트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들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충전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래도 꼼꼼히 컵홀더, 팔걸이 겸 다 위치해져 있네요.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전동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참 마음에 드는데 와, 이 안쪽 공간 보세요.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. 제가 일부러 2열을 폴딩을 해놨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. 풀플랫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평평하게 잘 유지가 되고요. 일단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네모 반듯해요. 그리고 이 안쪽에도 여분의 공간이 꽤나 깊게 뚫려 있죠. 전체적으로 이 활용도, 수납이라는 측면에서는 따라올 라이벌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. 트레일블레이저 트렁크 공간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하고 또 살펴봐야겠죠. 전자동으로 여는 거 무척 마음에 들고요. 네, 안쪽 공간도 뭐 좋습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,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가 받쳐주기 때문에 좀 더 세로로 긴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차박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분의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. 이 쉐보레 역시 SUV 참 잘 만드네요. 이런 패키징이나 공간 어느 차종 할 것 없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아주 훌륭한 모습을 잘 전달해 줍니다. 네, 먼저 트랙스 크로스오버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 1.2L 2터보 프라임이라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. 여기에 젠3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. 최고 출력 139마력, 최대 토크 22.4kgm를 발휘합니다. 배기량만 생각했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또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터보의 역량을 부쩍 키웠습니다. 그래서 출력이라든지 토크의 곡선이나 이 뿜어져 나오는 간극을 보면 2.0 자연흡기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이어 나갔을 때도 답답하거나 뭔가 좀 더디게 나간다거나 이런 감정은 어디에도 느껴볼 수가 없었습니다. 특히 이 실용 구간이라고 하죠. 저속에서 출발해서 이 중속, 특히 고속을 넘어가는 그 우리가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시속 80에서 100km 그 구간에서의 반응이 무척 뛰어납니다.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터보렉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특히 이 엔진 급격히 가속 페달을 꾹 하고 밟았을 때 웽 하면서 터보가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무언가 좀 불쾌한 감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 정도로 파워트레인 세팅이 굉장히 매끄럽고 잘 되어 있다. 주행 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싶네요. 여기에는 6단 자동 변속기의 힘도 꽤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젠3 타입 워낙 쉐보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받은 꽤나 완성도가 높아진 변속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배기량이 낮은 이 녀석과 딱 맞물렸을 때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. 네. 정직하게 딱 단수를 알맞게 오르내리면서 최적의 기어비를 잘 갖췄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한 2배 이상 활용시켜주는 꽤나 이 조력자 든든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. 파워트레인 조합은 크게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의 느낌은 조금 더 도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소프트함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큰 생각 없이 여유롭게 이 도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만족도가 정말 좋습니다. 이 차의 성격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해서 다니는 이 소비자분들의 주 성향을 파악하면 더없이 훌륭한 세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정숙성입니다. 와, 파워트레인의 능력도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숙성이 진짜 최고예요. 최고. 별 5개 중에 5개 주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정숙성이라는 부분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바닥 소음이라든지 풍절음도 꽤나 잘 잡았고요. 전체적으로 무척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갖췄습니다. 운전 감각에 있어서도 다소 신선하고 독특한 약간 색다르게 다가옵니다. 그것도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. 크로스오버답게 어느 정도 좀 높은 시야가 보장되면서도 시트 포지션은 또 세단처럼 살짝 낮게 위치해져 있거든요.
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넓은 개방감은 좋은데 또 고속에서 달렸을 때 이 안정감도 갖고 있습니다. 크로스오버라는 이 세그먼트가 주는 이점을 톡톡히 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신선한 주행 감각을 전달하고 이 알뜰하면서도 꽤나 완성도가 좋은 파워트레인,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정숙성, 전체적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 무척 마음에 드는 SUV가 또 하나 등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같이 달리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. 네, 아주 이쁜 민트 컬러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. 또 다른 매력을 안겨다 줄 것 같거든요. 파워트레인부터 해서 모든 게 다르거든요. 또 강한 개성과 매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주행 어떤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네, 이번에는 트레일블레이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.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이 차 같은 경우 앞서 탔던 트랙스 크로스오버랑은 파워트레인, 동력 계통이 완전히 다릅니다. 일단 3기통 1.35L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. 여기에 이 차는 4륜구동이 맞물려져 있어서 9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됩니다.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으면 CVT 형태가 맞물리고요. 아무튼 이 차는 1.35L 터보 엔진, 9단 자동 변속기, 여기에 4륜구동이 맞물려져 있어서 최고 출력 156마력, 최대 토크 24.1kgm를 발휘합니다.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는 확실히 출력이나 토크가 전체적으로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는 조금만 운전해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.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는 속 시원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무척 좋아요. 일단 스로틀 반응이 한층 더 예민하고요. 여기에 조금 더 깊게 오른발에 힘을 주면 여지없이 RPM을 껑충 올리면서 맹렬히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꽤나 속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경쾌하게 나가는 이 느낌이 너무 좋네요. 역시 1.35L 배기량만 갖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이 터보가 주는 능력과 함께 9단 자동 변속기 상당히 촘촘하게 매칭이 되어져 있어서 중속 영역에서 이 민첩한 감각을 잘 전달해 줍니다. 뿐만 아니라 4륜구동도 큰 도움을 줬죠. 여기 별도의 AWD 버튼이 있는데 험로 주행이라든지 본격적으로 바위를 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다양한 조건에서 차를 굴리기에는 충분히 제 역할을 잘 해냅니다. 그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요. 4륜구동 버튼을 누르고 주행을 이어나가면 확실히 이 네 바퀴의 지면을 움켜쥐우면서 한 번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.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전륜구동, 앞바퀴에 힘을 실어서 맹렬히 달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면서도 조금 더 안정감을 높이기에도 이 녀석이 더 우월하죠.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의 느낌도 꽤나 차이를 보입니다. 이 차는 마냥 소프트하진 않고요. 어느 정도 탄탄한 감각을 잘 전달해줘요. 특히 이 체커기 버튼, 즉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한층 더 묵직해지면서도 무언가 바닥에 바짝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는 곧 고속 안정성으로도 연결이 되죠. 전체적으로 특히 고속 영역을 달릴 때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매력이 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. 그리고 이 녀석도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마찬가지로 정숙성, 쉐보레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네요. 네, 실제로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흡차 문제 범위라든지 전체적으로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을 들였다라고 말하는데, 그 차이 그리고 개선폭을 탑승자가 온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시속 100km 부근에서 풍절음이라든지 바닥 소음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. 모든 음악도 다 껐는데 말이죠. 전체적으로 이 정숙성이라는 부분은 이 두 차종 정말 뛰어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두 차종 모두 앞차와의 차간거리 그리고 차선도 잘 알맞게 맞추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장거리 크루징을 이어나간다면 좀 더 운전의 피로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꽤나 알찬 구성 마음에 듭니다. 장시간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로 운전을 해보니까 이 두 차의 성격이 더 명확히 드러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간단한 생김새라든지 구성, 외모, 아니면 포지션, 그런 걸 떠나서 주행마저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.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조금 더 1.3톤에 이르는 경쾌한 몸무게를 바탕으로 무언가 발랄하게 달려나가는 느낌이라면, 이 녀석 트레일블레이저는 한층 더 성숙한 감각을 바탕으로 보다 활용도 높은 주행 퀄리티를 보여준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.
네, 오늘은 따끈따끈한 쉐보레 두 신차를 만나봤는데요. 먼저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시명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세단과 SUV를 적절히 섞어 놓아서 모두에게 만족을 이끌어내는, 그러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,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는 탄탄한 이 구성이 마음에 들었고요.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SUV의 본질을 지키는 이 정통 볼드하면서도 이 남성다운 매력을 마구 뿜어냈던 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도 트랙스 크로스오버와는 차별화되어 있는 조금 더 풍부한 편의 및 안전 품목을 채택했다라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었고요.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두 차종 다 꽤나 좋았어요. 1.2L, 1.3L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. 원하는 그 순간에 알맞게 아주 속 시원한 가속을 잘 전달해 줬습니다.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경제성이라는 부분, 1.2L, 1.3L 엔진을 채택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측면도 무척 유리하고요. 둘 다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할인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 막히는 시내에서도 두 차종 다 리터당 두 자릿수를 넘는 연비도 여전했고요. 전체적으로 이 주행이라든지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 아주 매력적인 두 쉐보레 투톱 다이내믹 듀오를 만난 것 같은데요. 어떤 차를 선택해도 결코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의 디자인 트렌드 취향, 그리고 나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차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만 생각해서 마음에 드는 녀석을 고르면 될 것 같네요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. 안녕.